산업 발전 단계는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단계라고 하는데 그 단계에 맞춰서 이 데이터, 정보 사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오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18세기에 이제 증기기관차에 의한 그 제조 장치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이제 1차 산업혁명이죠. 이 당시에 데이터 정보 산업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당시에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였죠. 이때 확률이라는 개념,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이제 18세기죠. 그 수학자 버놀리에서 확률이라는 그때는 개념만 있었는데 요거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 이제 이때입니다. 18세기 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확률적인 역추론 이론인데요. 요거는 이제 18세기 그 후반대인데 베이즈 이분도 역시 성직자입니다. 이 역추론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그 추론에 익숙한데 역추론은 결과가 주어져 있을 때 원인에 대해서 추론하는 게 역추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수학적인 논리를 제시한 사람이 이제 베이즈죠. 그래서 이 역추론 이론은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그 발전 계기를 만들어준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1차 산업 단계 이제 후반기인 19세기 때 이때 보면 그 오류 역시 그 확률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류 확률 우리가 뭘 측정할 때 항상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데 그 오류에 대해서 오류의 특징이 뭔지 그거를 고민한 끝에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오류 확률 모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생기는 오류의 평균값의 특징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모형이죠. 이게 이제 유명한 가우스에서 이게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통계적인 분석 모형의 초기 모형으로서 선형 회귀 모형입니다. 갈턴이 제시했는데요. 19세기 후반부에 이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와 자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키의 관계가 어떤 일정한 어떤 그 규칙을 따르더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함수적인 관계, 아버지를 이제 X로 놓고 아들의 키를 이제 Y로 놓고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어떤 선형 함수적인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적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갈턴이 제시를 했죠. 그게 이제 19세기 후반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이때가 이제 대량 생산 시대죠. 대량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노동이 분업되는 그런 시대였고 공장에 가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많이 눈에 띄는 그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통계적인 자료 분석과 이론 방법의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서 3차 산업혁명 시대, 이게 이제 전자 시대죠. 전자와 IT 사용으로 자동화가 많이 발전했던 시대고 이때 그 소위 말하면 공장에 로봇 팔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데이터와 정보 산업 분야에서는 그 인간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한 그 모형이 이제 튜링 머신이죠. 이게 1950년에 제시가 됐고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경망 기계학습 그 모형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의 그 뇌신경 회로처럼 그걸 본따서 개발한 어떤 그 컴퓨터 모형이죠. 이게 이제 신경망 기계학습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서 말한 이 회귀 모형, 선형 회귀 모형에 조금 더 많이 일반화된 게 근접 이유 방법입니다. 요걸 이제 거의 한 100년, 한 90년 뒤인가요? 한 80년쯤 뒤에 요게 이제 보다 더 일반화된 그런 방법을 제시했고, 그다음에 문서를 분리하는 방법이 이때 개발됐죠. 20세기 이제 후반부에 이걸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스팸 메일을 많이 이제 걸러내는 그런 방법의 이제 초기 모형입니다. 초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정보 통신기술 발달로 자동화가 확대되는 그거고, 이제는 이제 서로 기계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3월 인터넷 시대가 이제 오늘날 시대죠. 이때 보시면 자료의 크기와 차원이라 하면 이제 자료에 머금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아주 커지는 거죠. 뭐 1000개, 10,000개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크기는 물론이고 그 자료가 머금고 있는 요인들도 아주 커지는,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자료 구성 요소도 아주 다양하죠. 숫자, 문자는 물론이고 뭐 영상, 신호 등등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자료가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 자료 분석이 필요하죠. 그런 필요성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확산 계산 방법이 제시가 된 게 20세기 후반부입니다. 역확산 계산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x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이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데 실제 y 값하고 어떤 그 기계가 제시한 y 값하고 차이가 있는, 이게 이제 추정 오류거든요. 이 추측 오류가 나올 때 오류를 줄이는 그 수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이제 역확산 계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이 방법을 제시됨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AI 기법이 많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블루, 여러분들 혹시 많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 딥블루가 IBM에서 개발한 그 생각하는 기계죠. 요게 이게 이제 서양 장기 하는 그 컴퓨터인데요. 결국은 이 기계가 세계적인 카스파로프라는 러시아의 서양 장기 챔피언을 이제 이긴 사건이 이때 발생했죠. 그다음에 이제 딥페이스는 그 페이스북에서 2014년에 개발한 건데요. 이게 이제 사람 얼굴을 판별하는 그와 같은 이제 장치인데, 이거의 정확도가 97%로서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그 평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학습 플랫폼이 아마존에서 2015년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기계학습을 할 수 있다. 그렇게끔 할 수 있게끔 지금 제공한 게 이제 이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세도를 꺾은 이 알파고, 이 컴퓨터 바둑 전문 기계, 요게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개발됨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기계가 인간을 이길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여기까지 해서 그 데이터의 양은 물론이고 거기에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술 발달도 함께 발달된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2장의 후반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